자, 요번에는 이제 제목을 클릭했을 때 콘텐츠가 열리는 형태를 구성을 해볼 거예요. 컬랩스 EX이고요. 당연히 클릭 이벤트가 또 들어가야 될 테니까 유즈 콜백 먼저 넣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시간에 배포해드렸던 파일 중에 이제 dataset.js에 보면은 앞에 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탭 만들 때 사용을 했죠. 이게 컬랩스 컨텐트라고 하는 파일이 있는데요. 제이슨 객체를 담고 있는 배열이에요. 그냥 제목하고 내용들, 문장들 좀 기니까 얘네들만 제가 이렇게 담아놨고요. 얘를 이제 익스포트 해놨습니다. 저번에 우리 자바스크립트 할 때 정리했던 거지만 익스포트 디폴트라고 명시하면은 이 파일 안에 아무리 많은 기능이 있다 그래도 딱 하나밖에 내보내지를 못해요. 그럼 얘는 임포트 할 때 임포트 뭐 이름은 마음대로 정하시면 되고요. from 파일 이름, 정확히는 경로죠. 이렇게 하면 이제 익스포트 디폴트로 내보낸 거를 가져올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이 소스 안에 여러 개의 내용을 정의했다. 그럼 여러 개를 내보낼 때는 익스포트, 디폴트 빠지고요. 그 다음에 내보내고자 하는 기능들을 중괄호로 묶어요. 이렇게 돼 있는 애들을 임포트 할 때는 가져올 때도 중괄호를 써서 가져와야 돼요. 그럼 얘는 뭐냐? 같이 쓰이는 경우요. 만약에 여기 하나가 더 있다고 칠게요. 뭐 const hello는 1, 2, 3 이렇게 있으면 export default hello 헬로라는 애는 디폴트로 내보내고 나머지는 이렇게 중괄호로 묶어서 내보내면은 한 파일에서 다 받아올 수 있는 거죠. 이거는 뭐 만드는 사람 마음이에요. 뭐 특별히 규칙 같은 게 있진 않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데이터셋을 받아왔습니다. 이거를 단순히 화면에다 출력할 때는 json.stringify라는 함수에다 묶어서 출력하시면 돼요. 콘솔.log로 출력할 때는 제이슨이 그냥 출력이 되는데 HTML 태그에서, 즉 화면에다 출력할 때는 그냥 출력하면 제대로 출력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얘를 출력할 땐 이렇게 json.stringify라는 함수로 묶으면은 그 코드 전체가 이렇게 다 문자열로 바뀌어서 나와요. 그냥 이건 내용 확인용이에요. 이렇게 출력하는 게 번거롭다라고 하시면 굳이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콘솔.log로 출력하셔도 돼요. 그럼 브라우저 상에서 개발자 도구 열어서 확인하시면 되겠죠. 자, 어떤 게 됐건 간에 똑같은 겁니다. 여기는 제가 조금 이따가 체크할게요. 자, 일단 내용을 받아왔다는 거 확인이 됐고요. 이 안에서 지금 얘가 배열이니까 이걸 가지고 반복을 돌릴 거예요. collapse content.map. 그럼 콜백 함수로 v하고 i를 받죠.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v가 요거 하나입니다. 요거 하나죠, v가. 요 전체를 가지고 반복을 돌리는 거니까요. 그러면은 v를 v.title 혹은 v.content 이렇게 접근해도 되고요. 아니면 구조분해해서 title, content는 v라고 하면은 v 안에 있는 게 변수가 하나씩 이렇게 분리가 되죠. 극단적으로 코딩하는 경우는 중복되는 v 소거하고 여기서 이렇게 받을 수도 있어요.
자, 이제 이 안에서 return. 여기서 이제 HTML 코드 덩어리를 내보내야죠. div 태그로 갑니다. 반복문 안에 들어가는 애들은 반드시 키라고 하는 속성을 가져야 되죠. 이거 없어도 뭐 크게 화면상에 에러가 나거나 그러진 않는데, 그 개발자 도구 보면은 경고창이 떠요. 자, 이 안에서 제목에 대해서 타이틀로 표시해 주고요. 내용에 대해서 컨텐트로 표시합니다. 네, 아까 경고창 나왔던 거는 제가 json.stringify 그거 출력해서 나왔었나봐요. 자, 일단 이렇게 하면은 제목하고 내용들이 이렇게 나왔죠. 이제 요거에 대해서 스타일 잡아줘야죠. 자, 이 안에서 제가 지금 CSS 클래스를 타이틀과 컨텐트로 잡았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타이틀 클래스 잡아주고, 그 밑에 컨텐트 클래스 있었으니까 컨텐트 클래스 잡아주고요. 자, 타이틀의 배경 색깔, 글자 색깔, 마우스 커서, 패딩, 넓이. 브라우저 확대가 좀 심하네요. 자, 이렇게 잡아주고, 그 다음에 박스 사이징 보더 박스를 줘서, 지금 패딩을 22픽셀 줬는데 위드스가 100%니까 전체 넓이는 100%의 좌우 22픽셀씩 초과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스크롤이 날 수밖에 없어요. 박스 사이징 보더 박스 걸면은 이제 그런 현상이 좌우 스크롤이 없어질 거고요. 테두리는 원래도 없지만 논으로 주고요. 글꼴은 굵게. 근데 이 보더 논이랑 폰트 웨이트 볼드는 원래 기본값이니까 굳이 안 주셔도 되긴 합니다. 자, H1 태그는 기본적으로 상하 마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마진을 없앱니다. 그럼 간격이 좀 없어졌고요. 텍스트 라인 레프트에다가 아웃라인 없애고 폰트 사이즈 16으로 바꿉니다. 마우스를 올리거나 아니면은 액티브라는 클래스가 부여됐을 때는 배경 색깔을 바꿔줍니다. 여기서 클릭하면 이제 액티브라는 클래스를 강제로 넣어줄 거예요. 자, 그 밑에 컬랩스 컨텐트, 요 내용 부분이요. 자, 배경 색깔하고 그 다음에 여백 좀 작성을 하고요. 이것도 열렸다 닫혔다 하는 거니까 열렸다 닫혔다는 원리가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은 맥스에이트를 0으로 없애요. 그러면 얘네들이 전부 높이가 0이 되니까 갑자기 가출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다 가출하고 겹친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삐져나간 애들을 숨기세요. 그래서 클릭됐을 때 맥스에이트 값을 이렇게 조절하면 돼요. 뭐 열렸다 닫혔다 하는 게 요거 말고도 다른 방법들이 많은데 제가 봐서는 이게 제일 자바스크립트가 짧고 깔끔해요. 마지막으로 맥스에이트 값 변경될 때 이제 트랜지션 걸어주면 되고요. 자, 그럼 이제 제목이 클릭됐을 때 뭔가 우리가 처리를 해줄 거니까 요 제목에다가 온클릭 이벤트를 걸어줍니다. 온 컬랩스 타이틀 클릭이라는 함수를 넣을게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함수 걸어주면 되겠죠? 자, 일단 클릭된 자기 자신을 가져와요. 그럼 제목을 하나 클릭하면은 클릭된 자기 자신이 올 거고요. 자기 스스로한테 액티브라는 클래스를 토글 시킵니다. 토글이라는 거는 없으면 넣어주고, 빠졌는데 지금 클래스 남아있죠? 또 클릭하면 빠지고. 여기 지금 이 타이틀을 보면은
클릭했을 때 액티브 클래스가 들어가고 또 클릭하면은 클래스가 빠지고. 그러니까 아무리 리액트라고 해도 리액트는 전체적인 구조만 잡아주는 거예요. HTML을 하나하나 제어하는 거는 기존 자바스크립트랑 똑같아요. 자, 지금 여기서 제목을 클릭하죠. 제목을 클릭한 상태에서 부모한테 접근한 후에 부모를 기준으로 컬랩스 컨텐츠를 찾습니다. 그럼 제목을 클릭했을 때 열어야 되는 컨텐츠 부분이 나오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제어할 대상을 탐색하는 거죠. 커런트를 기준으로 parent element, query selector. 자, 이렇게 제어할 대상을 탐색한 다음에 스타일의 max8를 있으면 없애고 없애면 넣어주고요. 이렇게 구현하면 열렸다 닫혔다가 나와요. 이거 말고 클릭했을 때 선택된 항목의 인덱스를 상태 변수에다 넣고 상태값에 따라서 또 이것저것 처리하는, 이것도 얼마든지 가능하긴 한데요. 굳이 그렇게 구현 안 한 이유가 리액트가 기존의 자바스크립트랑 별 차이가 없다 라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이렇게 구현을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크리에이트 엘리먼트입니다. 크리에이트 엘리먼트 예제는 이제 버튼을 눌렀을 때 그 HTML 태그를 동적으로 생성하게끔 하려는 거예요. 자, 요 밑에서 일단은 input type 텍스트를 하나 놨어요. 입력 값을 취득할 거기 때문에 이 input 태그에 접근을 해야겠죠. 그래서 위쪽에서 이벤트 처리를 위한 use 콜백이랑 요 input 태그에 연결할 참조 변수를 만들 use ref 준비했습니다. 얘를 가지고 이제 얘한테 연결할 참조 변수 하나 만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스타일리스트는 CSS라는 변수를 따로 준비했는데요. 오른쪽 마진 10입니다. 근데 변수에다 따로 저장한 이유는 요 밑에 들어가는 다른 태그들도 이거 다 재탕시키려고요. 똑같이 주려고요. 자, 그 밑에 버튼을 3개를 넣을 거예요. 자, 전부 다 마진 라이트 10픽셀씩 똑같은 CSS를 여러 번 줬고요. 버튼에 대해서 클릭 이벤트들 각각 구현했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이 인풋 태그에 입력한 텍스트를 이제 li 태그로 묶어서 ul 태그 안에 넣어줄 겁니다. 요 밑에다가 ul 태그 하나 더 넣어놨어요. 참조 변수 만들기 위해서 리스트라는 참조 변수 연결을 했고요. 그것도 위에서 이렇게 연결해 줄게요. 자, 그럼 버튼 3개에 대한 클릭 이벤트가 이렇게 각각 있으니까 요 3개에 대한 클릭 이벤트들도 구현을 하겠습니다. 자, on append child 클릭, 요거 on insert before 1 클릭, on insert before 2 클릭. 네,
이제 각각 버튼 눌렀을 때 이벤트가 들어가겠죠. 자, 버튼을 누르면 이제 요 안에서 li 태그들을 각각 생성을 한 다음에 이 ul 태그 안에 넣어줄 거예요. 우리가 HTML 작성할 때는 이렇게 들어가죠. 근데 리액트는 마침 태그가 나오기 전에 안에 아무런 내용도 없으면 이렇게 슬래시 넣고 끝내셔도 돼요. 그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HTML 초반에 우리 할 때 HTML 입장에서는 줄바꿈, BR 이렇게 해도 된다. 근데 이렇게 하면 리액트 가서 다 에러 난다고 되게 목 놓아서 강조했었거든요. 실제로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바로 에러 나요. 줄바꿈 넣고 싶으시면 슬래시 넣으셔야 돼요. 에러 안 나죠. 그러니까 HTML에서 맨 마침 태그가 없다고 슬래시 없이 닫는 게 습관화 되시면 리액트에서 에러 진짜 많이 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습관을 이제 그렇게 들리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셋 중에 어떤 버튼을 누르건 간에 전부 다 똑같이 get item이라는 함수를 호출시킬 겁니다. 여기에서 document.create element, 아이고 배열 안에 넣었네요. 중괄호 안에 넣어야 되는데 document.create element 라고 하면 얘가 li 태그를 하나 생성을 하죠. 그리고 걔한테 item이라는 클래스를 부여했고요. 이 li 태그한테 item이라는 클래스를 부여했고 파라미터로 전달되는 것도 클래스 이름이었고요. 이 코멘트라고 하는 애는 아래쪽에 있는 인풋 태그였어요. 얘한테 접근을 해서 value로 들어가요. 요 인풋 태그에 접근할 때 id 값이 있다 라고 하면 document.querySelector comment 라고 한 다음에 value라고 접근하시는 거. 요거는 기존에 우리가 HTML 자바스크립트 썼던 방법이죠. 요것도 여전히 유효해요. 그래서 요 전 예제는 다 그런 식으로 접근을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기존처럼 코딩하셔도 된다고요. 거기에 리액트만의 방법이 또 생긴 거죠. 참조 변수 연결해서 그 객체점 커런트로 들어가는 거. use ref 쓰는 리액트만의 방법이 있는 거죠. 방법이 여러 가지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앞에는 document.querySelector로 접근했고요. 여기는 참조 변수 연결해서 접근한 겁니다. 둘 중에 뭘 시켜도 상관없어요. 자, 이 li 태그한테 클릭 이벤트를 또 연결한 다음에 클릭되면 스스로로 없애도록 2.current target에서 remove 호출하게끔 했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li 태그를 리턴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버튼이 눌러졌을 때 blue라는 파라미터를 전달해서 li 태그를 받아요. 그러면 blue라는 값이 여기로 들어오니까 css 클래스로 적용이 될 거고 li 태그 생성해서 리턴 되겠죠. 이 li 태그를 여기 목록 정의 태그한테 리스트라고 참조 변수 만들어 놨거든요. 걔한테 append child를 붙여요. 참조 변수, use ref를 써서 참조 변수를 만들었다. 그러면은 그 참조 변수 .current 여기까지랑 아니면은 document.querySelector로 해서 가져오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이거 구분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애당초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럼 list.current.append child라고 넣으면서 얘를 여기다 바로 넣어줘도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버튼부터는 그렇게 했습니다. insert before입니다. append child는 무조건 맨 끝에 추가해요. insert before의 두 번째 파라미터가 null이면은 append child랑 똑같아요. 맨 끝에 추가해요.
근데 두 번째 파라미터에 자, 이번엔 핑크라는 클래스를 갖는 li 태그를 li 태그 중에 첫 번째 요소라고 지정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현재 화면에 출력되고 있는 li 태그 중에 첫 번째 태그 그 전에다가 넣어요. 그럼 새로 추가되는 애가 첫 번째 거보다 전으로 들어가라는 얘기니까 얘가 제일 첫 번째 거가 되겠죠. 네, 그럼 이제 HTML 태그가 추가가 되고요. 이번에 누르면 4444는 맨 위에 올라갈 거예요. 자, 요 예제는 이렇게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근데 그냥 끝내긴 좀 아쉬우니까 CSS를 좀 만들었어요. CSS가 그렇게 고차원적인 건 아니니까요. 한꺼번에 넣을게요. 리스트 태그에 대해서 초기화하고요. 각각의 li 태그 옆에 마우스 커서 하단 테두리, 첫 번째 항목은 상단 테두리, 그리고 블루, 오렌지, 핑크라고 해서 각각 클래스. 이렇게 이제 색상이 적용되는 거죠. 이렇게요. 자, 요거 두 개까지 이제 진행하셔서 요 단원 마무리하고요. 아까 전 단원 거 조금 시간 부족하셨던 분 계신 것 같으니까 4시 10분에 시작할게요.